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주요 뉴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의 44%가 전과자다 이러면서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린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에 68명 그러니까 약 44%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과자다 이러면서 다른 당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인데 이랬던 적은 없었다 이러면서 민주당을 완전히 전과자 당으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일 모레 떠나신다는 분이 또 이 친정 당까지 걱정을 또 해주시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44%, 68명이 전과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사실은 집시법 위반이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가 노동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과정에서 이분들이 떨쳐나설 수밖에 없었던 국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 대한민국을 이 반열에 올려놨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사람들을 전과자다 이러면서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당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이런 바탕 위에서 커온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죽도록 하고 목숨을 내놓고 민주화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신문기자로 활동을 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그동안에 사실 완전히 이 양탄자 깔아놓은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난 정말 너무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정당도 많습니다. 다른 정당이 몇 %인가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개연성이 있으려면 그래요. 국민의힘은 몇 명이고 그래서 몇 %고 정의당은 몇 명이고 몇 %고 민주당은 몇 %고 그러면서 구분을 해야죠. 파렴치범인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민주화운동을 한 투사들인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못 알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진짜 완전히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당처럼 보이잖아요. 자신이 이제까지 평생 있어온 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본인은 전과자 아닙니까? 병역법 위반했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벌금 50만 원 받았잖아요.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이니까 일반인이야 공직선거법 위반 할 일이 뭐 있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거 그거 큰 죄 아니에요? 비록 3만 원짜리 벌금이지만 아니 병역법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를 지키는 일이에요. 병역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과가 있어요. 본인이. 자기 고백이라면 모를까. 나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도 부도덕하다라고 전제를 하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수사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44%가 전과자다.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이 네티즌들이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아. 뱅크신 님이 이낙연이 없다고 소리하면 안 되지. 이낙연이 너 영입한 게 DJ다. 원론적으로 DJ는 전과자 정도가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범죄란 거 다 어떤 내용인지 보고 판단해야지. 실제 상당수 전과가 민주화 운동하다 생긴 거다. 뱅크신 님이 정확히 짚으셨잖아요. 네. 행복한 삶이 됐어요. 정치 쓰레기구나. 그렇게 따지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도 다 전과자야. 니놈은 동아일보 기자 때 두한이 찬양하는 기사 쓴 이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랬습니다. 예. 요즘 정확하게 다들 말들을 하시니까 사실은 기자들이나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네티즌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혜자님이 전과자도 전과자 나름이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가 독재 권력의 희생양이 된 전과자는 명예롭다. 동아일보에서 독재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출세의 가드를 달려온 기회주의자 이낙연이 이야기할 대상은 아니다
라고 초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스님이 네가 청년 때 민주화운동이나 했으면 말도 안 한다. 이 정도 쓰레기일 줄은. 나가면서 동료들 얼굴에 침 뱉어버리는구만 그랬어요. 낙엽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똑같구만. 낙엽의 잣대로는 김대중 선생도 그냥 전과자야 그랬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님, 김대중 대통령도 전과자입니까? 그렇게 봅니까? 나는 독재에 싸우다가 탄압받은 걸로 보는데요. 정권의 희생양으로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과자입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부도덕한 정당이네요. 네. 김대중 대통령도 전과자라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잣대를 정확히 대세요. JK님이 지가 처먹던 우물에다가 남이 못 먹게 독약을 타는구나. 네. 까치님이 국민의힘으로 가고 싶은 거네 그랬어요. 제로원님이 참 나원 그러는 당신은 깨끗한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네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분도 전과 있다니까요.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니까요. 50만 원 받았다니까요. 벌금. 병역법 위반했다니까요. 본인을 안 돌아봐. 본인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나는 어떤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정인수님이 추하다. 민주당은 당신 뿌리요. 당신은 부모도 당신이 싫으면 그런 표현 하겠네. 참 안타깝소. 당신만 못 느끼는 노욕이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저도 이분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분이 어제 KBC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길어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오죽했으면 평민당 총재 때 32살 먹은 이낙연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에게 전국구 들어와라 그 정도로 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자기는 정치부장 편집국장 한 후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국제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한테 형님 이제 동아일보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저를 공천을 주면 출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서 공천을 받은 거예요. 5선 국회의원을 민주당으로 전남지사를 국무총리를 민주당으로 했다고 하면 저는 나갈 명분이 없다. 이낙연 대표가 무엇을 위해서 탈당하고 창단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박지원 대표가 전 원장이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야기죠. 명분이 뭐예요? 명분이. 참 이분도 나가려다 보니까 별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심지어 전과자까지 들고 나와요. 김대중 대통령도 전과자라니까요. 그러면 사형 선고식이나 받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분은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파렴치범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르신이 나이가 연세가 7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이낙연 대표 이야기하다 갑자기 열받네. 자, 그리고 서울신문이 기사를 하나 썼어요, 어제. 박용진 지역구의 정봉주, 전해철 지역구의 양문석, 민주당 자객 출마 논란 그랬습니다. 이게 논란인가요? 자, 정봉주 의원이 어제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자객 공천이다. 아직 공천했습니까? 누가? 그 다음에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안산 상록갑에 출마 선언을 했죠. 전해철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이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윤영찬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봉주가 그리고 양문석이가 김우영이가 현근택이가 출마 선언을 하면 그게 자객 공천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객이에요? 칼 들었습니까? 칼 든 놈은 따로 있잖아요. 칼 들고 대표 목을 찌른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자객이라고 하고 테러범이라고 하고 암살범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범자는 여기서 뺍시다. 예, 범자는 빼고요. 예. 자, 이게 바로 비명 속가내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비명 속가내기죠? 아니, 자, 저기만 봅시다. 안산 상록갑만 해도요. 전해철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다니까요. 3선을. 그러면 3선 동안 잘했으면 양문석이가 오든 말든 또 그분이
공천을 받을 거예요. 많은 이거 50대 50이잖아요.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국민 50. 그러면 거기서 투표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전해철 얘기가 받겠죠. 3선이나 있는데. 근데 양문석이가 그러면 거기 나가면 안 됩니까? 그리고 박용진이 가고 있는 서울 강북을 정봉주가 나가면 안 돼요? 같이 경쟁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당원을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을 놓고 여론조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겁니다. 그게 맞죠. 그러면은 정봉주 너 친명계니까 빠져, 양문석이 너도 빠져, 김우영이 너도 빠져, 현근택이 너도 친명이니까 빠져 이러면서 윤영찬이한테 갖다 바치고 전해철이한테 막 갖다가 줘야 됩니까? 이재명이 공천장을. 그러면은 공정하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참나. 원래 총선은 현역하고 신인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훨씬 더 유권자들의 표를 더 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겁니다. 권리당원들한테 더 많이 받고 유권자들한테 더 많이 받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게 당연하지. 비명계는 그냥 무조건 그러면은 공천 과정도 없이 무조건 공천장을 그냥 빵빵 도장 찍어서 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자객 출마라니. 그냥 출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광주 송갑석 현 국회의원하고 강의원 정무특보하고 붙어요. 광주 서구 갑. 그러면 강의원이가 자객 공천입니까? 자객 출마입니까? 아니 본인도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열심히 싸웠고 그래 현역인 송갑석이하고 한판 붙은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박균택이하고 이용빈 광산 갑 한판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빈이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박균택이도 잘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통영갑도 마찬가지죠. 정진욱이 정무특보라고 해서 그러면 빼야 됩니까? 당대표 정무특보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공천 신청도 하면 안 되겠네? 무슨 소리들 하는 거예요 지금? 현역 국회의원 윤영덕이가 있으니까 정진욱이 너는 빠져. 이래야 됩니까? 아니 유권자들의 표로 또 권리당원의 표로 더 많이 얻는 그 표를 더 많이 얻는 사람이 공천을 받고 또 국회의원 타당하고 또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난 진짜 이게 뭐 자객 출마니 자객 공천이니 말들이 너무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찍찍하면서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붙는 겁니다. 네. 자객 공천이 아니에요. 당연히 선택권은 유권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자객 공천 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 자, 댓글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샤도우님이 경선에서 당당하게 대결하면 되는데 뭔 사설이 많아? 윤님이 기자야 자객 출마는 뭐냐? 지역구 시민이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거야. 그랬고요. 또 경선할 건데 무슨 자객 운운이람? 의정활동 잘했으면 경선 통과고 아니면 탈락이지. 유권자 무시하냐? 요 말이 아주 딱 와닿네. 야생초님이 능력이 있음 경선 그랬고. 자, 강고님이 양문석 정봉주는 친명계가 아니고 친민주당원계다. 이재명 자객 공천은 어불성설이다 그랬어요. 박정희님이 경선도 아직 안 했는데 자객은 개뿔. 하여튼 기레기들. 기레기들. 저도 기레기였는데. 맑은 양기님이 기자 아가야 내 걸 읽으라잉. 자객은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 기레가 알간? 당에서 정식 경선을 붙이는 거다. 기레기들 신나지? 이랬습니다. 기레기들아 대놓고 영화대에서 개입하는 용산 공천은 안 보이냐?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웃님이 현역과 붙으면 자객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변 좀 해보시죠. 네. 자, 이상민 전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갈 거였는데 괜히 눈치 보는 척 하다가 이제 어제서 들어갔어요. 야, 그러더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 뭐 을인가요? 뭐 이건 거기까지 내가 할 필요도 없고. 지난해 12월에는 뭐라겠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권은 의혹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서 딱 터는 게 낫죠. 라고 지난해 12월에 이야기했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12월이면. 이분이 민주당에 있을 때 김건희 특검법 거기 막 발의해도 사인하고 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며칠 무소속으로 며칠 있을 때는 총선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냐? 또 이랬어. 그랬더니 어제는 국민의힘 의원이 됐잖아요. 딱 그러니까 당론이 국민의힘에 정해져 있고 새내기가 그걸 뭐 제 생각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경우도 아니다. 5선이 새내기입니까? 5선 새내기는 처음 들어봐. 5선이 새내기예요? 초선 3개월 정도가 새내기예요. 이 양반아,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에? 민주당에 있을 때 뭐 했어요? 본인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뭐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악을 썼고, 또 동성혼인 이거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법안에도 다 사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거 완전히 다 반대거든. 차별금지법 국민의힘은 절대 안 하잖아요. 반대잖아요. 또 동성혼인요? 개나 줘라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 맡고 있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당시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혼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둥지를 틀겠답니다. 정치인이 행보를 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명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민 양반이야말로 진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 탈당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랬대요. 사당화 그리고 개딸당 그러니까 나는 나가겠다. 민주당이 사당이에요 사당? 민주당 당원이요 240만 원이라니까. 본인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정치는 팬덤 정치예요. 그리고 열성 지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열성 지지자들을 뭐 아스팔트 태극기 당에 뭐 아스팔트 보수들이 했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본인이 5선 하는 동안 뭐 했어요? 5선 하는 동안 정치 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해놓은 거 있으면 내놔봐요. 국회의원 하면서 180까지 특혜를 누리면서 그냥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사당화가 없더니 개딸당이었더니 이제 본인의 살 자리 없으니까 나가는 명분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명분이라고.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도 합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그게 명분인 겁니다. 예? 이 양반이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입성을 했어요. 이도. 그 다음에 17대 그리고 18대 자유선진당으로 갑니다. 17대 때 입성을 해서 열린우리당으로 입성을 해서 18대 때 자유선진당 이해창 대표가 이끄는 자유선진당으로 가. 그 다음에 19대 때 민주당으로 다시 와. 그리고 이번 총선 앞두고 또 국민의힘으로 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완전 철새 아닙니까? 뭐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민자당 만들 때 예? 일로 뭐입니까? 민자당 만들었잖아요. 민자당 YS가 그때 YS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YS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지가 YS요? YS가 지하에서 비웃어요. 예? 내가 볼 때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 철새다. 예. 호랑이가 뭐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호랑이도 아니고. 자, 또 다음. 자. 조홍천 의원. 원칙과 상식이라는데, 원칙 없고 상식 없는 원칙과 상식. 조홍천 의원이 오늘 중으로 이재명 대표가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야. 오늘 아침에 어느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던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우리의 요구에 답변해달라. 이 양반의 요구가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 내려오세요. 그리고 비대위 꾸립시다. 이게 또 명분이 없어. 왜 이재명 대표한테 내려오라고 그러죠? 칼 맞았으니까 내려오라는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물러나면 누가 좋습니까? 누가 좋아요?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면, 지금 선거 며칠 남기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흔들리면, 대표가 나가고 흔들리면 누구한테 좋습니까? 국민의힘에 좋잖아요. 저 국민의힘으로 갈 거면서 뭘 그렇게 주접을 뜨십니까? 나갈 명분 찾느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 물고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시면 되지.
이상민처럼 나가요. 그냥 나가면 되잖아. 뭘 그렇게 막 누구를 뭐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지금 안 그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러시면 안 돼. 자, 댓글 올빼미님이 그래 어서요 그랬고요. 허스키보이님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나가라. 특급 소방사님이 잘 가요. 멀리 안 나간다. 예. 하늘바다님이 아직도 탈당하지 않는 걸 보면 1. 탈당하기 싫다. 2. 탈당하기 겁난다. 예. 내일 한답니다. 자, 검사 관두고 일식집에서 서빙하던 사람을 스카우트하여 국회까지 하게 해줬더니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떠난다고? 그래 이 배은망덕하고 간사하고 더러운 예. 그 뒤는 못 읽겠네요. 예. 자, 유재환님이 그랬어. 일주일 더 연기해 보려무나 답 있을지. 네. 아이고 이분 아주 멋지네. 대풍님이 아직 안 나간 거야? 어휴 모질이 그랬습니다. 네. 오늘 1월 9일입니다. 1995년 1월 9일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최초의 드라마 모래시계가 방영을 시작한 날입니다. 시청률 70%를 기록했었죠. 최민수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검사 박상원에게 고백을 하지요. 네.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최민수 마지막 대사 항상 있잖아요. 나 떨고 있냐? 그게 겁나. 내가 겁낼까 봐. 네, 그랬습니다. 나 떨고 있냐? 최민수가 한 말하고 맥락은 다르지만 나 떨고 있냐? 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떠날 사람은 깔끔하게 떠나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